방정식이란 힌트는 여기에 있어.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 우리가 방정식 풀면 근이 꼭 정수 나와야 돼? 2분의 1 나오면 안 돼? 루트 3 나오면 안 돼? 그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서 인수분해 안 되고 막 풀다 보면은 숫자 더러운 애들 막 나오잖아. 허근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굳이 지금 2차 방정식의 근이 양의 정수다. 그러니까 정수라던가 자연수라던가 뭐 양의 정수라던가 음의 정수라던가 이런 식으로 한정 지어주면, 특히나 얘들은 그 크기가 1 차이 나게 이렇게 끊어지는 애들이니까 우리가 갖다 대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부정방정식이라는 힌트가 되는 거고, 지금 요 문제에다가 체크를 해놓으란 이유는 뭐냐면 요 앞에 있는 부정방정식 문제들하고 좀 달라. 앞에 애들은 그냥 인수분해가지고 식 모양 바로 만들 수 있었다면 얘네는 근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근 찾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근계수 씁니다. 2차 방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요거 관련된 식을 뽑아야 되니까 근계수 쓴다고. 두 근의 합은 m 플러스 2인 거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2m 플러스 2인데,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m은 이 식에 들어있는 문자 중에 알파하고 베타하고 m 중에 m은 얘가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뭐 아닌지 몰라. 그냥 실수라는 것만 알아. 그냥 심지어 실수라고도 이야기 안 해주잖아. 근데 근은 무조건 정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 연립해서 누가 남아야 된다? 알파하고 베타가 남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거라고. 숫자 범위를 아는 애기. 그래서 m이 소거되게 연립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m하고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겠지. 이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줘. 그러면 알파 베타는 2배에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2. 그래서 왼쪽으로 싹 다 이항시켜주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그 다음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면 마이너스 2니까 오른쪽에다 그대로 써줄게. 그리고 얘네가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는 보장은 없어. 억지로 그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알파로 묶고 베타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묶고 베타 마이너스 2. 그러면 있지도 않은 4를 준 거니까 오른쪽에도 4를 줄 거야.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2가 있었고. 그러면 얘네 인수분해 되지. 알파 마이너스 2하고 베타 마이너스 2하고 오른쪽은 2. 그러면 얘네가 둘이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2라 그랬으니까 1하고 2거나 2하고 1이거나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거나. 그렇지? 근데 요 제일 마지막 거 봐보면 얘가 마이너스 2 나오려면 알파 얼마여야 돼? 0이어야지. 그 다음 베타는 1이어야 돼. 문제에서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성립하는데 알파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랑 지금 똑같이 빼기 2 해서 만들고 있는 요 세 번째 경우도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에 해당되는 알파 값 찾아온, 알파 베타 값 찾아온 다음에 여기 처음에 잡아놨던 여기나 여기다 갖다 대입해주면 n 값이 나오겠지. 되겠어? 딱 바로 그 옆에 왼쪽으로 와서 지금 저번 시간 한 거 기억 안 날까봐 보라는 건데, 부정방정식 쓰라고 하는 식 모양이 이게 기본 모양이야. 자연수 xy에 대해서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얘가 부정방정식이 아닐까 하고 식 모양 보는데 여기에서 xy랑 -4x랑 x로 묶어지잖아. 그런 게 없는 문제라고. 그래서 지금 이걸 잘 봐두란 이야기야. 그 다음 밑에 67번에 x, y가 실수네. 그거에 대해서 요놈이 성립할 때 x 빼기 y 값은 했는데 요거 마지막에 나온 x 빼기 y는 중요한 게 아니고 x, y가 실수, 그 다음 요놈이 성립하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 식은 길다랗게 주긴 했지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식 모양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뭘 써먹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이거밖에 없어. 이거 실수. 자, 지금 보고 있는 요 식을 x 입장에서 정리해 줄게. 9x의 제곱, 그 다음 x 1차가 이거밖에 없네. 그럼 플러스 6y의 x, 그 다음 나머지는 상수항 취급을 할게. 그러면 이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근데 그 x가 뭐라고? 실수라고. 그럼 얘가 뭐란 이야기야?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지. x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쓰겠어? 판별식 쓰겠지.
자, 요거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9y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뭐 해야 돼? 실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가로 다 풀어주면 9y 제곱 마이너스 18y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6y 그 다음 마이너스 36. 그러면 마이너스 9y 제곱이네. 나머지 뭐 정리할 거 없으니까 마이너스 9로 나눠주면서 부등호 방향 바꿔주자. 그러면 y 제곱에 마이너스 9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4y 그리고 플러스 4 방향 바꿨으니까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겠지. 그럼 인수분해 되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생각해봐. 제곱한 건 무조건 양수 나온다 그랬지. 그럼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0보다 작습니다 하는 부등호는 성립하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등호는 성립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언제? y가 2였을 때. 그럼 왼쪽이 0, 오른쪽이 0이니까 그때만 딱 성립할 거라고. 그래서 y가 2 나온다고. 그럼 y값 찾았으니까 다시 갖다 대입해주면 x에 대해서 이제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됐지? 밑에 68번 해보자. y 얼마 나왔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판별식 쓰고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y는 이 나오겠지. 그 y 값을 이제 y자리에다가 다 갖다 대입했어. 했더니 식 정리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일 거니까 x는 3하고 나오겠지. 둘이 더한 거는 5 나온다고 해. 그 다음 69번 해보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4야.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1하고 2하고 4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애들이겠지. 거기에서 얘네가 올 다 플러스인데 얘네들 갖다 집어넣을 리가 없지. 얘 1이어도 얘네들 점점 키워지기만 할 거니까 마지막에 4 밑에서 0 되는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어넣을 숫자들은 얘네들 셋밖에 없는 거지.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4 이런 걸 거라고. 마일 들어가면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4 나오고 마이너스 4니까 0 떴네. 자 그러면 x 플러스 1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자 이놈의 허근의 합은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1 얘는 실근이고 여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근계수 써주면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 다음 밑에 70번에 4차 방정식 줬고 요놈의 두 허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요거 그러면 허근을 직접 찾던가 아니면 방금 전처럼 허근이 들어있는 2차 방정식을 찾던가 일단 얘를 차수를 다운시켜야 돼서 마찬가지 조립제법 써준다고. 1하고 2하고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그러면 얼마? 얘는 다 더하면 0이니까 1 들어가겠지. 아직 한 개수가 많네. 한 번 더 얼마? 이게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지. 올 다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음수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들어질 숫자는 마일 아니면 마이너스 2밖에 없는 거지. 자 마일 들어가면 되네.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또 인수네. 여기서 허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나왔겠지.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 곱한 거는 2고 그 다음 요거 물어봤으니까 바로 곱셈공식 변형 되면은 그거 쓰고 안 되면은 그냥 이거 전개한식 쓰라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3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한 거는 마이너스 1m에 그럼 마이너스 8. 그 다음 이거는 몰라 네모. 그 다음 3 곱하기 곱한 거는 2고 그 다음 더한 거는 마이너스 2고 이거 풀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 밑에 71번에 자 두 방정식 요거의 공통인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상수 A값. 자 그러면 두 식을 봤더니 첫 번째가 근 다 알려주는 애네.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플러스 2거나. 그러면 첫 번째 그 공통인 근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 하고 대입. 그러면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a 그 다음 플러스 36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3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요 괄호 앞에 12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플러스 12a에 마이너스 12 그 다음 마이너스 4a 그래서 얘 풀어주면 a 값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공통근이 이번에는 2라고 하고 마찬가지 갖다가 대입. 그러면 8, 그 다음 마이너스 4a 플러스 16, 그 다음 여기에 이제 2 들어간 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8a 플러스 8 그리고 마이너스 4a. 요거 풀어주면 또 a 값 나오겠지. 그래서 얘네들 찾아줘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 밑에 가로 4개짜리는 할 줄 알지? 둘둘 짝지으라 그랬지? 뭐하게?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게. 그럼 x-3 짝이 누구다? 플러스 2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오른쪽에 74번. 이게 지금 우리 그 책에 유형이 안 잡혀 있는데 요게 한때는 시험지 잘 나왔던 내용이거든. 문제 좀 어려워. 자, 4차 방정식을 줬어. 요놈의 두 허근과 중근인 실근을 가질 때 상수 a 값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요 4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근이 4개가 나오겠지. 근데 그 4개 중에 2개는 허근이야. 그리고 2개는 중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되고 있어? 다시 식 봐봐. 특징이 뭐야? 응? 맞아. 보기차식이야. 3차랑 1차 홀수차가 없어. 그리고 이게 바로 인수분해 될까 싶어서, 왜냐면 이거 상수항에 있는 애들이 인수분해가 되잖아. 얘가 x a-4 하나랑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가 되나 하고 봤더니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인수분해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전체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맞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치환을 할 거야. 그래서 2차로 만들 거야.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at 그리고 플러스 여기 뒤에 긴 건 그냥 네모라고 할게. 그래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요걸 풀면 어쨌거나 근이 나오겠지. 맞지? 얘가 t 빼기 얼마 그리고 t 빼기 얼마 해서 인수분해가 되고 t 값이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그 t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플러스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거나 이런 애들 중에 뭔가가 나오겠지. 이거라고 해볼게. 자, 근데 t가 뭐였냐면 x제곱이거든. 그러면 t가 근이 아니야. x값이 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제곱이 2일 때 x를 찾아야 되고 x제곱이 0일 때 x 찾아야 되고 x제곱이 마이너스 2일 때 x를 찾아야 돼. 그게 근이라고. 자, 그러면 x제곱이 2면 x는 뿔마 루트 2인 거지. 그 다음 x 요거 0이면 t가 0이면 x는 0인 거지. 0밖에 안 나오지. 다른 숫자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중근인 거지. 그 다음 마이너스 2 될 때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뿔마 루트 2 i겠지. 허근 나오지.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치환한 t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치환했냐? 제곱을 치환했다고. 그랬더니 제곱 한 놈이 플러스면 우리는 실근 두 마리를 얻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맞지? 루트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 x제곱이 0이면 우리는 중근을 얻어. 그 숫자는 무조건 0 말고는 다른 건 없어. 그 다음 x제곱이 음수면 우리는 뭘 얻어? 허근을 얻어. 자, 다시 문제로 돌아서 두 허근 나왔대. 뭔 말이야? 하나가 마이너스였단 이야기지. 그러니까 치환한 게 x가 아니라 x제곱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였다고. 허근 나오게 만들려면. 그 다음 중근 나오게 만들려면 하나가 0이었단 이야기지. 이해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이 t에 대해서, 그러니까 t로 치환한 식이 요거잖아.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이 두 근이 뭐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0이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대입. 여기서 이제 근계수 들어갈 거야. 여기 뒤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여기도 써먹을 수 있긴 한데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0이었으니까 두 근의 합은 뭐다?
합은 a고 둘이 더한 거 F5는 마이너스겠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이걸 얻었어. 그 다음 두 번째, 두분의 곱은 요거겠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이게 뭐다? 두분의 곱이니까 0 나오겠지. 그래서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 그럼 a는 4거나 마이너스인데 아까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다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쓰는 거는 근계수야, 합곱. 근데 거기 가기 전까지 요 상황을 알아야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해. 그리고 이게 유형이 잡혔으면 몇 문제 더 나왔을 건데 그게 없어져 버렸네.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체크해놨다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밑에 75번에 자,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항식 px가 이렇게 생겼어. 보니까 얘도 4차, 2차 그리고 상수항이네. 자, 보기에서 맞는 것만 골라라. 좀 전에 했던 거 생각해보면 아까 뭐 했어? 얘 일단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부터 했었지. 얘 마이너스 n으로 묶어주면 n 플러스 1. 그러면 얘 인수분해 되겠는데 하나는 n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n. 그러면은 계수 1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면 x제곱에 플러스 n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에 마이너스 n 이 4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고 x제곱은 플러스 n이야. 근데 n이 뭐냐면 자연수야. 아까 좀 전에 봤던 x제곱이 2다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뿔마 루트 2하고 실근 두 개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는 n이 자연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음수네. 그럼 여기서는 화근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p의 루트 n 지금 여기가 제곱이 n이니까 굳이 이걸 뜯어가지고 x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루트 n, x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얘가 루트 n의 제곱이니까 합차 써주면 그러니까 루트 n 갖다 넣으면 0 나오는 게 맞는 이야기지. 그 다음 방정식 px는 0. 방금 요거 우리가 인수분해한 식 요거는 실근의 개수는 2개다. 여기서 나오지. 실근 2마리. 맞아? 그 다음에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pk는 0이 아니어야 된대.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31이다 그랬네. 자, k를 넣었더니 0 되는 값을 생각을 해보자. 정수 k야. 정수 넣어서 0 된대. 어차피 정수 넣어서 0 되려면 정수 넣어서 0 되려면 x제곱 마이너스 k가 0이란 이야기지 지금. 되고 있어? k라고 하는 게 x 제곱 값이야 돼. 지금 여기에서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k여서 그러면은 k가 아닌 수가 뭐냐? 그러니까 0 만드는 수가 다시 제곱이 k만 아니고 여기다 여기. 자 봐봐. 요 자리에 p의 루트 n은 0이다 했을 때 여기 때문에 0 됐었잖아. 그러면 p의 k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k가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루트 n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 루트 n 자리가 아니라 여기 x 자리에. 그러면은 k 마이너스 루트 n이 0 돼야지 이 식이 0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k 제곱이 n인 거니까 이게 0 되게 만드는 애들은 어떤 거냐면 제곱수란 이야기야. 이해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k 값 그리고
이렇게 되는 K값을 구분을 할 건데, 일단 0이 안 되는 K값 찾는 것보다 0 되는 K값 찾는 게 편하니까 이걸 먼저 보겠다고. 아까 이야기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N, 여기에서 0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요 X자리에 들어갈 얘기가 제곱수가 되면, K가 제곱수이면 0이 돼 줄 거라고. 그러니까 K자리에 1이 오거나 4가 오거나 9가 오거나, 우리가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애들이 오면 0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0이 안 되게 만들어 주려면 K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제곱수가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거나 3이거나 4 빼고 5하고 6하고 그 다음 7하고 8하고 9 빼고 되겠어? 그래서 이런 애들의 합이 얼마냐 하고 물어본 거라고. 됐지? 그 다음에 76번 해봐. 여기까지 하고 얼른 체표. 인수분해 되지? 둘째법 쓰면 2로. 그러면 여기 앞에 x는 2가 나오네. 그러니까 무조건 실근 하나는 갖고 있는 거지. 그 다음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 했으니까 이미 실근 하나 나왔고, 그럼 여기에서 허근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요놈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다 이런 이야기지. 그러면 넘어가면 12a 12로 나눴으니까 12분의 9 뭐 4분의 3이든 요놈이 뭐냐 a가 정수라 그랬네. 그러면 12분의 9보다 큰 최소 정수, 최소지,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최소 정수는 1이겠지. 맞지? 얘가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중근 갖도록 하는 실수 A. 그러면 지금 요놈이 중근 가지려면 판별식 찾아놨잖아.
9 마이너스 12a 얘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12분의 9 4분의 3 하고 나온다는 이야기야. 자, a가 4분의 3이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분의 9였을 거 아니야. 여기에 4분의 3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4분의 1 끄집어내서 4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하고 만들면 얘가 2x 플러스 3의 제곱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근으로 갔지. 중근으로. 그래서 된다는 이야기야. a가 4분의 3일 때 되는 거라고. 그 다음 얘만 중근을 갖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 있는 근을 중근으로 가질 수 있지. 그러니까 x-2가 있고 요 2차 방정식이 x-2하고 2가 아닌 어떤 다른 수 뭐 이런 식으로 x-2를 인수로 가져주면 이때에도 중근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얘가 뭐다? 근을 2로 근을 가져줄 때 뭐냐?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이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6 플러스 3a인데 얘가 성립해야 된다고. 그러면 3a는 마이너스 10, a는 마이너스 3분의 10일 때 얘도 성립한다. 그래서 a가 2개가 된다. 그 다음 오른쪽에 79번. 자, 3차 방정식 요놈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거의 세근은 요놈이래. 그렇게 되는 A, B, C 찾아라 그랬네. 자, 일단 첫 번째 첫 줄에 요식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다? 4. 그 다음 둘씩 곱한 거는 얼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 셋 다 곱한 건 얼마다? 마이너스 A. 일단 찾아놓고 첫 줄 이야기 이제 끝난 거야. 그 다음 둘째 줄에서 이야기하는 거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셋 다 더했어. 그럼 얼마고? 마이너스 B고 지금 요식에서 보는 거니까. 그 다음 둘씩 곱한 거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더하기 그 다음 감마 플러스 1 더 곱하기 알파 플러스 1 얘는 얼마다? C다. 그 다음 셋 다 곱한 거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그리고 감마 더하기 1 얘는 마이너스 12. 자, 첫 줄부터 이제 풀어주자. 알파 베타 감마 더하고 3 더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 3 더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7이다. 그럼 B는 마이너스 7이다. B값 찾았어 일단. 되고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요식은 얘네들이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규칙이 보이긴 하잖아. 뭐 더하기 1, 뭐 더하기 1 다 똑같이 생긴 애들 갖다 곱하고 있잖아. 자, 얘 첫 번째 얘기가 옆에다 쓸게. 첫 번째 얘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지. 그럼 두 번째 얘기는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이지. 세 번째 덩어리는 감마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지. 그러면 이렇게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고? 8이겠지. 알파 베타 감마가 두 번씩 들어갔잖아. 맞지? 그 다음 뒤에 상수는 그냥 더하기 3이고 그럼 얼마? 10이네. 그래서 C가 10이다 찾았어. 그러니까 식이 길고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진 않지.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전개해야 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봐야지.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 이렇게 보고 이거의 모델이 되는 거는 요거라 그랬지.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그럼 이거 전개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 그 다음 ab bc ca 요거의 x 그리고 마지막에 abc 그 x자리에 전부 다 지금 1 들어간 거라고. 그러면 얘는 1 세제곱 더하기 abc 더한 거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거 그럼 얼마? 4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둘씩 곱한 거 마이너스 1 곱하기 1
더하기 셋 다 곱한 거 마이너스 A. 그러면 정리하면 1 플러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2다. 그러면 A 값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 밑에 80번에 자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다? 3개. 거기서 한 근이 1-i다 라고 쓰는 순간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그지? A, B가 실수이다. 이 문제 어딘가에 써있는 그 실수인에 하는 그걸 찾아야 된다고. 3차원 계수 1이야. 실수. A 실수라며 1 더하면 실수겠지. 마이너스 1 곱해봐야 실수겠지. 마이너스 1 곱한다고 갑자기 I 생기진 않잖아. 그 다음 B 실수라며 A 마이너스 A 다 실수라고. 실계수를 갖는다. 무슨 근을 갖는다? 켤레근을 갖는다. 그래서 자동으로 근 두 개를 알려준 거라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몰라 라고 쓴다. 그 다음 이제 뭘 봐야 돼? 계수들 중에 하나라도 숫자로 나온 게 있는지 그걸 찾아야 돼. 안 보이네? 그럼 몰라 이제. 그냥 근계수 쓰겠지. 자 그러면 일단 셋 다 더해보자. 얼마? K 플러스 2는 근계수 쓰니까 A 플러스 1. 그 다음 둘씩 곱한 거니까 일단 요 둘이 곱하면 얼마고? 2 더하기 이제 K를 이쪽에다 한번 이쪽에 한번 줄 거야. 그러면 K 마이너스 KI 더하기 K 플러스 KI는 근계수 B. 그 다음 셋 다 곱한 거는 방금 얘가 둘이 곱한 거 2라 그랬으니까 얘까지 곱해주면 2K겠지. 얘는 A다. 그래서 제일 간단해 보이는 첫 번째, 세 번째를 연립하면 A 값도 나오고 K 값도 나오고 하겠네. 그 K 값 찾은 거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B 값도 나오겠지. 이 시작이 뭐였다고? 이거였다고 하면 켤레근 찾아야 되고 모르는 거 K라고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82번 그림 봐봐. 그림만 봐봐. 그냥 걔네 정육면체야. 얘네 건널비 구할 줄 알지?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얘네 지금 붙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는 데까지 다 뜯어가지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세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태에서 건널비 찾아라 하면은 뭐 해야 돼? 이게 홀로그램처럼 띄워야지.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고 있는 거 5개 맞아. 등 뒷면도 5개겠지. 왼쪽은 몇 개야? 2개. 오른쪽은? 2개. 그렇지? 그거를 얘네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지만 이걸 끄집어 당겨갖고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정면에 내가 2개 보이는 이거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위 아래인데 쉬운 것부터 가자. 아래는 몇 개? 3개. 그 위에는? 그렇지. 요 2개 있고 밑에 쪼가리 있어요가 아니라 이걸 둥 띄우고 얘 둥 띄우면 결국은 이런 뭐가 만들어져? 직육면체 모양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진짜로 이게 3개가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결국은 이거 띄워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밑면하고 상태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3개만큼의 넓이가 나온다고. 이해되고 있지? 그 다음 86번 해봐.
왜 셋 다 손이 멈춰있지? 지금 여기 밑줄 그어놨지. 요 문제 핵심은 이거야. 오직 한 개의 공통인근을 갖는다. 얼마? 그냥 모르지. 그래서 이걸 문자로 잡는다고. 이 공통인근을 K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이게 요거의 근이자 요거의 근이야. 근이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돼? 갖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지. 자,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는 0이야. 두 번째 식에도 갖다 대입하면 K제곱 플러스 BK 플러스 A는 0이야. 둘 다 지금 K에 대한 식이야. 연립하자. 연립하는 방법은 무조건 더해야 되거나 무조건 빼야 되거나 아니야.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야. 근데 이 차항을 최대한 소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게. 그러면 K제곱 날라가고 저기는 A-B의 K, 그 다음 뒤에 따라오는 거는 B-A. 그러면 A-B를 공통으로 묶어보게. 그럼 A-B로 묶으면 뒤에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1이겠지. 자, 그럼 요 식이 알려주는 거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가 아니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야. 자, 그럼 첫 번째 A-B가 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A는 B란 이야기네. 그러면 요 두 식에 B 자리에다가 A를 갖다 다 대입해볼게. 그럼 첫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됐고, 두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는 0이 됐어. 그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둘이 식이 같다.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니까 공통근이 몇 개란 이야기야? 두 식이 똑같으면 두 개란 이야기겠지. 얘 근 두 개 나오고 얘 근 두 개 나오는데 둘이 똑같아요 했으니까 공통근이 두 개란 이야기잖아. 그럼 문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랑 안 맞지. 그러니까 이게 0일 수 없다고. 그럼 두 번째 K가 1이라고 해보자. K가 뭐였다고? 공통근. 그러면 근이라고 하는 거니까 갖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네. 자,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야. 두 번째 식에 넣어도 어차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라고 놓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거야. 그럼 이제 뭐해? 어떻게? 여기서 이제 조금 계산하는 그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문제에서 준 식을 다시 정리를 하고 여기서 근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다. 그게 뭐냐? B는 하고 정리해서 갖다가 대입 문자 하나를 줄일 거야. 그럼 X제곱에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지금 일부러 이걸 만든 거야. 왜? 인수분해 되는 모양을 만든 거야. 자, 항 4개짜리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볼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 가운데 두 마리는 A로 묶고 X 마이너스 1.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공통. 남은 애들 다 때려 넣으면 X 플러스 1 플러스 A. 그러면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란 이야기네. 맞지? 지금 나는 뭘 풀었어? 이 방정식을 풀었어. 그랬더니 근이 이렇게 두 개 나왔어. 근데 공통근을 1이라고 가정하고 푼 거기 때문에 공통근이 아닌 애는 얘란 이야기야. 그렇게 두 근이 나온 거야. 되고 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식도 요걸 똑같이 적용을 해보자. 두 번째 식에 B자리에 이걸 넣었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X 그리고 플러스 A. 맞지? 여기 B자리에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1하고 A하고 마이너스 인수분해 됐네? 자, 그러면 이 식은 X-1, X-A로 인수분해가 됐고 그는 1하고 A란 이야기인데 1은 아까 공통근이라고 한 거. 그러면 남아있는 요 A가 나머지 근이겠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통근 이야기 끝난 다음에 공통근이 아닌 나머지 근을 각각 PQ 걔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6 나온다. 그 PQ에 해당되는 애를 지금 찾아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랑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얘 풀어주면 이제 A 값이 나오겠지. 그 A 값 나온 거를 여기다 갖다 대입해주면 B 값이 나오겠지. 졸라 복잡하지. 이거를 너네가 시험 때 풀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게
그냥 보통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야.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된다고 방구들아. 어? 그냥 세모 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야. 이제 내신 받아야 되는데. 됐어?